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힘차게 치신 분들에게 특별히 36개 시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더 많이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구경하지 말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희들 신바람도 나게 하고 또 여러분 본인도 정신이 각성하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기초입문 강의 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2주차 강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입문 과정인데 대부분은 이제 용어 설명하고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세금들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설명하고 이제 끝나는데, 근데 이 기초입문 강의 오늘 2주차 강의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시험에서도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연결되고 또 시험장 갈 때까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입문 강의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흐름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건데요. 여러분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요 징수 방법 있잖아요. 징수 방법.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세금이고,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자, 간접적으로도 이제 중요하고 직접적으로도 잘 아셔야 되고요. 가산세에 관한 얘기인데, 자, 신고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합니다. 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서 조세 총론 방대한 양 속에서 제가 자, 두 문제 찍어봐라 그러면 제가 시험에 꼭 나올 부분, 자, 두 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나왔습니다. 하나는 나왔는데 별로 여러분은 뭐 그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서 하나 맞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는데도 별로 뭐 동요하는 기색도 없고 뭐 그런 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방대한 내용 속에서 두 개 딱 찍었는데 그중에 하나 나왔단 말이죠. 나왔고 한 개 테마. 그 다음에 또 한 개 테마는 물론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한 개 테마는 또 평상시에 우리가 연습한 거라 제가 또 많이 연습한 거라 또 그거 나온 거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이제 공부한 게 다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못 보던 지문 표현이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그랬지. 자, 두 개 다 맞췄습니다. 다만 가산세 관한 거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올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7, 80%였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관한 것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36회 시험에서는 가산세에 관한 것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세 총론 문제로 나오든 강론에서 나오든 나옵니다. 가산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 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조세 총론에서는 요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2주차 기초입문 과정이지만 중요한 내용 배우고 다음 과정에서 또 이제 우리가 요 내용들은 또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생략하지 않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테마들을 오늘 학습 목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총론,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때 징수 방법에 관한 거, 요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징수 방법에 관한 것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고, 가산세에 관한 것은 제가 35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36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 의무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요 성립에서 29회 시험 때인가요? 나왔고, 확정에서 30일에 나왔고, 소멸에서 여러분 요게 이제 34회 나왔는데 35회 연달아 2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4회 때는 제가 소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2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소멸 부분은 조금 중요성이 이제 떨어졌고, 성립과 확정, 여기가 이제 이 동네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런 오늘 중요한 테마들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세 총론이요. 여러분들 조세 관련 용어인데 교재 453페이지 입문서에 보면 조세 관련 용어 이렇게 나오죠. 03번 테마에 나오는데 그냥 용어 읽어보는 거예요. 454, 455. 자, 넘어갑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굳이 뭐 알려고 안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넘어가시고 451
6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있죠? 여기에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를 하시고 조세 징수.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6번 가산세에 관한 것은 별표시를 세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 강의는 PPT로 설명하고 또 PDF로 여러분 교재 어디에 줄 그어야 되는지 제가 줄 그어드립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맘대로 막 줄 긋지 말고 제가 이따가 핵심만 줄 그어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로 또 복습하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성의 되새김 강의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조세 관련 용어인데, 먼저 여기서요 우리가 조세 징수,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을 오늘 한번 이제 자세히 또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조세 징수인데요. 우리 자, 먼저 이 조세 징수는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제가 살짝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는데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몸이 좀 덜 풀렸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저 오늘 저를 위해서, 오늘 지금은 저를 위해서 우리 몸 풀고 한번 시작합니다.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네,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차게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과표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지방세나 국세나 요 과세표준 결정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배운 것이, 용어 배웠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가세.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 종양세 그랬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머리 차이도 아니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서 조금 관심 있게 수업을 그러니까 듣고 관심 있게 살짝 한번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서 봤는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실력 차이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이지, 뭐 머리라든가 무슨 뭐 남녀노소, 가방끈 이런 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관심의 차이인데, 자,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딱 보니까 오늘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지난주 얘기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수험생, 얼굴 예쁜 수강생, 얼굴 예쁜 거하고 수강생 얼굴 예쁜 거하고 저거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공부 잘하는 수험생,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그런 수험생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수험생들은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을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그러더니 시간 지나면 이렇게 금방 또 일주일 지났다고 다 까먹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러다가 합격해가지고 제 손잡아주면서 빈말이라도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험생. 이런 수험생들이 저의 자랑이고 저의 보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분들이 오늘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량세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만이 요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럼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다시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저렇게 세금을 계산해서요, 계산된 세금을, 자,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 납부.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고 납세.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나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가 달라요. 지방세와 국세. 그 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또 국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입법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고 용어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간에 용어가 다른데요,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자, 다시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또 보세요. 어떤 세금은요, 납세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예요. 과세 관청,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요,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우리 같은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여러분,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해요. 납부 고지서. 그러면 시험에서 이걸 뒤바꿔 놓고서 지방세와 국세에서 틀리게 하는 문제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혼동해서 물론 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합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크게 신고납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방법이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 안 하면 이제 2차적으로 과세주체가 다시 세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요. 세금 계산한 다음에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 가산세는 납세 고지 전에, 고지서 발부 전에 이 가산세인데요.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 가지고, 자, 보세요. 신고하자는 것에 대한 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요 가산세가 정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따 배울 건데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에 신고하자는 것에 대한 가산세가 정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자, 그래도 신고기한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제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자는 것에 대해서 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10만 분의 21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자세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행위와 납부 행위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아까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를 불성실한다.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요? 2차적으로 과세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이 산출세액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냈는데 얼마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아까 징수 방법, 자, 과세권자가 다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자,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자,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따 이제 제 PPT 화면을 볼 건데요.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거고,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럼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그러면 이제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 발부된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납세 고지 전에,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와 납세가 고지된 후,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른데요. 일단 지방세로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지방세는요, 3%,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어요? 7월 31일까지 납기로 돼 있었는데, 납부기한으로 7월 30일 하루만 딱 넘어도, 자,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66%씩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고지 전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단 고지서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기한 하루만 지나도 3%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자, 3% 깔아놓고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이 징수 흐름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니까. 자, 그래서 신고 납부 방법은 다시요,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납세 고지 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다시 아까 봤죠?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고지서 발부되는데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납세 고지 후에 이제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자 익혀두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먼저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우리 지난주에 살짝 봤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자원에 대해서, 소방재원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런데 쓰려고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였는데, 교교농 지지에서 목적세였는데, 특정자원분, 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눠지는데, 소방분이 이따 볼 거고요.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신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지난주에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세를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낼 때 모두 같이 납부할 의무를 줘요. 지방소득세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이따 보겠지만 안 중요해요. 얘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세금인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그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산체 수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자, 우리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였는데, 우리 지난주에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족보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까먹는 거는 제가 항상 누구나 다 그렇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개념이 낯설 때는 특히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정없이 까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까먹었어요, 다시 상기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이게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제일
수업 시간에 아까 좋아하는 수험생 얘기 드렸잖아요. 안 좋아하는 수험생, 구경하는 수험생. 예, 수업 시간에 구경하면 발전 속도가 발전이 안 돼요. 금방 잃어버리고 또 발전이 안 돼요. 자, 외우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가 까먹은 것은 다음에 또 까먹더라도 또 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내게 되는데, 그렇지 노력하지 않고 자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법은 제 강의 강성 교수의 특징은 뭡니까? 수업 시간에 끝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저랑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자, 지방교육세는 뉘 집자식입니까 여러분?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유치한다는 어린애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달라요 그랬잖아요.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자,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릅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납부합니다.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면 돼요. 자, 신고 납부하는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취득세.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예? 지역자본시설세, 특정자본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국세 어떤 게 있냐?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 세금이 국세래. 나 잘 모르는 세금인데. 그러면 징수 방법이 뭐냐?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자, 종합부동산세요. 얘는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 보내오는 세금이에요. 근데 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딱 보고요, 아 진짜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인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이요. 정부부가가세라고도 하죠. 보통징수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면 과세 주체예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그럼 아까 살짝 배웠어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납세 고지 후,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따가 나올 건데요. 자, 자세히 배울 건데 한번 맛보기로 봅니다. 지방세는요, 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재산세 같은 세금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예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면 일단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3% 깔고 시작합니다.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면 3만 원. 요 하루만 딱 지나도 3% 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66%씩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근데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일단,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국세는요 바로 다음 날로부터 1일 0.022%씩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하는 세금들. 다시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근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느냐?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 세금들. 자, 이런 세금 징수 방법, 이런 징수 방법을 하여튼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세금이요.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여러분 집으로 날라오는 세금 어떤 거예요? 재산세. 자, 재산세. 자,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재산세 나오면 웬만하면 따라다니는 재산세 친구 누구?
그렇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예, 보통징수입니다. 다시 재산세 친구 누구라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 웬만하면 재산세라면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보통징수합니다. 얘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세목들 강론을 안 배워가지고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무조건 세목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고 외워지지가 않고 좀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쭉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까먹고 그렇지만 강론 다 배우고 다시 또 보고 그러면 훨씬 이제 나아집니다. 자, 아직은 뭐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금방 나왔네요. 지방교육세는 그때 달라요. 부가세다 보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아까 뭐였어요? 신고납부.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 여러분 집에 가서 고지서, 납세고지서를 보시면 재산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내라고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합니다. 더 있지만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또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보통징수하지만 얘네들만 딱 압니다. 자, 다시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요 세 가지. 자, 국세에서 정부 부가세는 국세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요. 자, 근데 아까 그랬죠.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발부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납세문자가 고지서 딱 보고 내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찍어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조세이다. O, X요. 오, 우리 저기 좋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요. 2025년도 나중에 여름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자, 날라왔는데 휴통해 버리고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자, 그래도 되긴 되는데 세금은 내고 버려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금방 봤다시피 X입니다. 얘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원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주택이나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공시가격을 다 매겨놓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공시가격을 매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당국에서 쥐들이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거기서 보내면 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얘는 또 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냐. 자, 기초과정에서만 설명드리는 요 배경적인 얘기 한번 시스토리 들어보세요. 요거 나중에 설명 안 하는 건데, 자, 여러분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막 반대가 심했었죠. 아니, 내 집에 대해서 재산세 한번 부과했으면 됐지, 아니 왜 난데없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세금을 부과하냐 하면서 세금 폭탄 안긴다고 하면서 막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철 광고에 제가 보니까요,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하면서 지하철 광고도 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또 그 다음에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신고납부였었어요. 사람들이요, 아니 재산세는 쥐들이 세금 계산해서 거기서 보내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라고 말이야. 우리 내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냔 말이지. 이거 세무사통에서 해야 되는데 비용 만들고 하면서 불만이 심하니까 바로 첫 해만에 바꿨어요. 바로 자,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이것도 정부 부가세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죠. 아니 뭐야,
내가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다니 지들이 멋대로 또 세금해서 계산해서 부과고지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신고 납부할 사람들은 신고 납부 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좀 기형적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세하는데 고지서를 통해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요. 얘도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제가 분명히 증여세요, 제가 분명히 신고했었는데요, 세무서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신고만 해도 세공제 혜택 3%를 줘요. 근데 왜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기초 과정에서만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엔 설명 안 해요. 우리 상속세, 증여세가 우리 시험 보면 제외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설명 안 했고, 오늘만 설명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요.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요. 이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신고를 안 하잖아요. 신고를 상속받았는데,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이 기간 동안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 신고만 해도 3% 세공제 혜택도 주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냐? 아니에요. 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요, 일정 기간 내요, 다시 최종적인 세결정을 누가 하냐면, 자, 누가 세액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세액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귀찮게 왜 신고 납부하도록 하냐? 그냥 처음부터 지들이 상속세, 증여세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어떤 분이 돌아가셔요. 자,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에서 그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그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거 하신 재산을 싹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막 재산 다 조사하고 일일이 또 누구한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빚을 받을 게 있는지 줄 게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에 쓴 장례비 공제하기 위해서 장례 비용 다 들어간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영수증 다 이렇게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자, 고지서를 발부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세무공무원 한 100만 명은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신고된 걸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하죠. 그래서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도록 하면 되지, 왜 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느냐? 여러분,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한 물건이 딱 있잖아요. 자, 소득세는 소득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조사하면 되는데, 근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세요. 자,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은밀하게 증여하게 되면 과상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신고로서 확정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자, 아버님 친구분이 문상을 와가지고, 야, 친구야, 오랫동안 같이 살더니 왜 너 먼저 갔냐? 그러면서 나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야, 친구야, 하면서 슬피 웁니다. 그 조문이 끝나면 아버님 친구분을 골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 전에 저 아버님 친구분한테 빚진 거로 좀, 저희 아버지가 저 빚진 거로 차용증 하나만 쓰시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인감증을 갖고 차용증 만들어내서, 자, 상속재산 10억에서 채무 5억 빼고, 자, 자녀들은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공제받거든요. 자, 그래서 일괄공제 5억. 그러니까, 자, 상속세 과세표 좀 빵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안 낸단 말이죠. 그 신고로서 확정된다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신고된 걸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만 알아둡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우리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안 하면 가산세고 또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신고만 해도. 근데 다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정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지난주 했네요. 농어촌 특별세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족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 부가세니까 역시 그때그때 달라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종부세에 따라서 원칙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해도 돼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 오늘 하나만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요거 하나만이라도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요거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을 보면요. 특별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원천 징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특별징수, 원천징수 어떤 얘기냐? 자,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그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인데, 자,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소세, 근로소득세. 예전에는 이 근로소득세가요,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갑종과 을종으로 구별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종 근로소득세,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갑근세. 옛날에 시장 다니신 분들은 갑근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갑근세 그랬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갑종 근로소득세,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을종 근로소득세,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갑종과 을종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고요? 아, 요즘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주에는 일본 가서, 그 다음 주에는 뭐 유럽 가서 근무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그런 구별을 없앴고 근로소득세, 근소득세, 이거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발생하는 거죠.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누가 세금을 떼고 줍니다.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근로소득세 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자, 사업주가 월급 지급할 때,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이렇게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자, 여러분요.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하잖아요.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은행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자 소득세. 그런 것도 뭐라고요? 원천징수.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져요. 지방소득세도.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징수.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런 게 특별징수,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금방채가요. 자, 금방채가 여기를 보세요. 소득세,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면서 사업주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중에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원칙적으로 아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 납부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잖아요. 그럼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 등록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했을 때 특별징수 주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취득세 문제에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거나 재산세 문제에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뭐다? 틀립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유난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런데 고개를 다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인강 수강생분들도 집에서 하시고 이렇게. 자, 반대로요. 했죠?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예전에 학교학생분들 저기 보면은, 교수님, 제가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 스트레칭 같은 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어떻게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만 막 하고 그런다고 하면 호흡이 딱딱 맞는 분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제 또 불금이라고 또 막 달리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한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잘 한번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다음에 또 하고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중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고, 어떤 것만? 등록면허세만, 주요 3개 세목 중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자, 가산세, 우리가 가산세 가기 전에 징수 방법 잠깐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조세 관련 용어 여기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뭐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조세 징수 여기 한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징수,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보세요.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납부할 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통징수나 부가세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세무공무원이 자,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란 말이 꼭 나와야 되는데,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식, 뭐라고 한다고요? 보통징수. 자, 특별징수,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좀 뭐 이런 것도 헷갈리더라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징수의 예를 아셔야 돼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의 예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 징수의 예에다가 별표시 하나 해놓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징수의 예. 먼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밑줄 제가 줄근 대로 똑같이 줄으세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그리고 지방소득세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원칙.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그리고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더 있지만 요 정도만. 특별징수는 등록면허세, 자,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되는 경우 있고, 또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자, 신고납세, 신고납부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부 부가세하는 국세, 고지서 발부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아셔도 돼요. 종합부동산세. 요거요. 뭐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 부가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하나를 꼭 기억합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뭐 원천징수는 소득세 같은 거요, 근로소득세 같은 거, 아까 이자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 자,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가산세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또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가산세에 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의미 특징이요. 자, 한번 볼 거고, 가산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올해 시험에서 또 강론과 관계되어 있고, 조세 총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요게 자, 강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가산세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가산세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가산세. 자, 그럴 때 요 내용은 지금 인문세에는 없는 거고 기본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살짝 한번 맛볼게요, 여러분들. 자, 가산세요. 가산세.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보세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가산세를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아까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1차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자,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아까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가산세가 적용됐죠. 아까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그럼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자, 얘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하죠. 세무공무원이. 다시 얘가 안 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요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PPT 화면으로도 봤어요. 그럴 때 과세권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시 계산한 세금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가산세가 요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럼 합해가지고 자 고지서 보낼 때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 표현을 달리하면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자, 120만 원으로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또 아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대답이 없고 침묵만 그냥 쫙 그냥 흐르는데. 자, 여러분. 아니,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 다시 계산하면 100만 원 합해가지고 120만 원대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100만 원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하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해당, 그다음에 요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세금을 깎아줄 때 자동으로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학습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문수에 없죠. 학습 목표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살짝 말씀드렸고 의의만 알면 됩니다.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아까 100만 원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요거 가산세. 자, 가산세는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아까 100만 원에 20만 원 합해가지고 가산했었죠. 120만 원 내라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이제 여러분들 457페이지 남아있는 내용인데, 아니, 저 교재는 보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다시 줄 거드릴 거니까. 가산세, 납부정가산세 총합, 요걸 이제 볼 건데요. 자, 요걸 이제 쫙 볼 건데, 여기부터, 지금 시간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가산세 요약, 여기부터 제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